수출은 잘 되는데 왜 환율은 1,500원을 넘고도 안 내려올까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1,504.9원에 출발했고 장중 1,500원을 넘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보기 드문 구간입니다. 숫자만 보면 누구나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습니다. 한국은 무역도 흑자이고 경상수지도 흑자입니다. 보통이라면 그래도 좀 버텨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말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시장은 지금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사실부터 차분히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6년 1월 경상수지는 132억 6천만 달러 흑자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준으로 2026년 2월 무역수지는 155억 1천만 달러 흑자였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50%이고 2월 말 외환 보유액은 427억 달러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경제의 대외 숫자가 한순간에 무너져서 환율이 뛰었다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좋은 숫자가 있는데도 환율이 안 떨어집니다. 이걸 그냥 한국 경제가 망해서 그렇다라고만 말하면 반만 보는 겁니다. 한국은행 설명대로 환율은 성장률이나 무역수지 하나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외환 시장의 수요와 공급, 달러를 지금 당장 사려는 힘, 그리고 시장의 기대가 방향과 속도를 크게 바꿉니다. 쉽게 말해 숫자가 좋아도 시장이 더 큰 위험을 보고 있으면 환율은 쉽게 안 내려올 수 있습니다.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보는 건 한국 안의 뉴스보다 한국 밖에서 들어온 충격입니다. 중동 전쟁이 길어지면서 에너지 길목이 흔들렸고 국제 유가는 100달러를 넘는 구간까지 올라왔습니다. 로이터는 이런 흐름 속에서 투자자들이 한국 원화를 포함한 아시아 통화를 더 불안하게 보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구조가 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공급의 큰 길목입니다. 이 길이 흔들리면 기름값만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에너지를 사와야 하는 나라들은 먼저 달러가 더 필요해집니다. 실제로 로이터는 브렌트유가 2월 이후 큰 폭으로 올랐고 시장이 그 충격이 빨리 끝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장이 겁을 먹는 이유는 숫자 하나가 아니라 이 흐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 한국이 더 민감하게 맞느냐?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국은 에너지를 많이 사와야 하는 나라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한국 같은 에너지 순수 입국은 달러를 더 써야 합니다. 달러를 더 써야 한다는 말은 곧 외환 시장에서 달러를 더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로이터는 이런 구조 때문에 아시아의 에너지 순수 입국 통화가 더 취약해졌다고 짚었습니다. 같은 충격이 와도 누군가는 덜 맞고 누군가는 더 크게 맞습니다. 한국은 지금 그 차이를 체감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바뀝니다. 한국 기업이 수출로 달러를 벌어와도 한쪽에서는 비싼 원유와 가스를 사기 위해 더 많은 달러가 필요해집니다. 여기에 전쟁 뉴스가 이어지면 시장은 지금은 원화보다 달러가 더 안전하다는 쪽으로 기울기 쉽습니다. 한국은행도 최근 환율 상승의 배경으로 대외 충격, 수급 여건, 시장 심리의 영향을 함께 짚었습니다. 결국 수출이 잘 된다는 좋은 소식 하나만으로는 전쟁과 유가와 심리가 한꺼번에 밀어올리는 환율을 바로 꺾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달러 자체입니다. 한국은행은 원달러 환율을 움직이는 핵심 변수로 세계적인 달러 가치 흐름을 설명해 왔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시장은 위험 자산보다 달러 같은 유동성 자산으로 몰리기 쉽습니다. 미국은 에너지를 파는 쪽이고 아시아의 많은 나라는 에너지를 사오는 쪽입니다. 같은 충격이 와도 달러가 더 강해지고 아시아 통화가 더 약해지는 쪽으로 힘이 쏠리기 쉬운 구조입니다. 실제 시장 분위기도 그렇습니다. 로이터는 한국 원화에 대한 약세 시각이 최근 더 강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환율이 이미 올랐다는 결과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더 불안하게 볼 수 있다는 기대가 시장에 깔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환율은 숫자이지만 동시에 심리입니다. 그리고 심리는 한번 굳기 시작하면 좋은 뉴스가 나와도 생각보다 늦게 풀립니다. 이걸 그냥 공포 뉴스로만 보면 또 반만 보는 겁니다. 1,500원대 환율은 분명 부담스러운 신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당장 국가 부도처럼 몰아가는 건 과장입니다. 한국은 여전히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 있고 무역수지도 흑자이며 외환 보유액도 4천억 달러를 넘습니다. 환율이 높다는 사실과 나라가 곧바로 무너진다는 해석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선은 분명하게 그어야 합니다. 반대로 안심도 이릅니다. 왜냐하면 1,500원대 환율이 뜻하는 건 단순한 숫자 충격이 아니라 생활비와 기업 비용이 함께 흔들릴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왔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 설명처럼 환율이 오르면 수입 상품 가격이 올라가기 쉽고 그 부담은 결국 원자재를 쓰는 기업, 에너지를 많이 쓰는 업종, 물류비에 민감한 산업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가 압박은 시간이 지나면 생활물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체감하는 장면으로 바꾸면 더 쉽습니다. 주유소 가격이 먼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항공운임, 해운 비용, 공장 전기료, 수입 부품 가격도 같이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약해지면 같은 달러 가격의 물건을 사와도 한국 돈으로는 더 비싸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기업은 고민합니다. 이 부담을 이익으로 버틸지 가격에 반영할지. 결국 시청자 입장에서는 환율이 올랐다가 아니라 왜 생활비가 자꾸 무거워지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산업별 체감도는 다릅니다. 달러로 매출을 올리는 수출 기업은 환율 상승이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업도 원자재와 에너지를 많이 수입하면 마냥 웃을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내수 중심 업종이나 수입 원가 비중이 큰 업종은 더 직접적인 부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환율은 누군가에게는 무조건 호재, 누군가에게는 무조건 악재라는 식으로 한 줄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누가 달러를 벌고 누가 달러를 써야 하며 그 차이를 원가 구조가 어떻게 바꾸느냐입니다. 자산시장도 같이 봐야 합니다. 환율이 급등하는 동안 주식시장과 채권시장도 불안해졌습니다. 이건 투자자들이 단순히 특정 종목을 파는 게 아니라 위험 자체를 줄이려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고 주가가 흔들리고 심리가 위축되면 소비와 투자 판단도 함께 조심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금리 올리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한국은행은 지금 물가와 성장, 금융 안정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2.50%로 유지한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금리는 환율에 영향을 주지만 환율 하나만 보고 바로 움직일 수 있는 단순한 도구는 아닙니다. 금리를 급하게 올리면 환율에는 도움이 될 수 있어도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경기에는 또 다른 압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해법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환율 상승을 두고 단순히 통화량 하나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심리, 수급 여건, 대외 환경이 함께 작용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중요합니다. 원인을 너무 단순하게 잡으면 해법도 엉뚱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은 원화만 풀어서 생긴 문제도 아니고 한국만 유독 이상해서 생긴 문제도 아닙니다. 외부 충격이 한국의 약한 고리를 더 세게 때리고 있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무엇을 봐야 할까요? 첫째는 유가입니다. 100달러를 넘긴 유가가 다시 진정되는지 아니면 높은 구간이 더 길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둘째는 중동 상황입니다. 에너지 길목 불안이 줄지 않으면 충격도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셋째는 달러 강세입니다. 달러가 계속 안전자산처럼 더 강해지면 원화 반등은 생각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는 한국의 흑자 흐름입니다. 무역과 경상수지가 계속 버텨주면 환율을 방어하는 논리는 살아있습니다. 반대로 에너지 부담 때문에 흑자가 줄면 시장의 불안도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은 한국이 끝났다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무 일도 아니다도 아닙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이겁니다. 좋은 숫자가 있어도 전쟁과 고유가와 달러 강세와 시장 심리가 겹치면 환율은 쉽게 안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처럼 에너지를 많이 사와야 하는 나라는 그 충격을 더 아프게 맞을 수 있습니다. 이번 환율 뉴스의 핵심은 1,500원이라는 숫자 하나가 아니라 그 숫자를 떠받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할 신호는 분명합니다. 유가가 꺾이는지, 달러 강세가 진정되는지, 한국의 무역과 경상수지 흑자가 버텨주는지, 그리고 시장이 1,500원대를 일시 충격으로 보는지 아니면 새 기준선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지 그걸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이 흐름은 외환시장 뉴스 한 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생활비와 기업 원가, 투자 심리와 자산시장까지 번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중요한 흐름만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